도시의 어둠이 내리면 하루 종일 바쁜 일상을 보낸 직장인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길에 오른다.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는 경우도 많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하루에 대한 작은 위안이다. 한 대기업의 직원들이 술집을 찾았다. 정년이 목표인데 정년까지 갈 줄은 모르겠고. 하는 적 많죠. 그렇지. 스트레스지. 팀장하고 있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와봐. 그럼. 일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술 한 잔에 날아가진 않겠지만 이렇게 술이 돌고 마음이 전해지면 자연스럽게 속내를 내보이게 된다. 대책이 안 되잖아 진짜. 월급 받아서 꼬박꼬박 저축해. 1년에 1,000만 원 저축해. 얼마나 저축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고 땅을 사. 월급쟁이들이. 이 나라의 월급쟁이들이. 이상하게 그걸 시기를 하는 그 마음이나 이런 게 생겨버리면은 언젠가 그 대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게 알게 모르게 이제 쌓여. 그런 부분에서 없잖아. 많이 스트레스 받지. 힘들지. 하얀 셔츠에 넥타이 메고 일하는 이른바 화이트 컬러. 사는 게 팍팍하단다. 업무가 너무 가중되면 시간이 자기가 퇴근 시간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오버타임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집에 가 애들하고 놀아주거나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시간 놀아줘서 같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정시간에 퇴근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블루칼라들하고 굉장히 부러웠죠, 사실. 그러면 인생 뭐 있나요?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돈도 벌고 술도 먹고 가정도 지키고 회사 일도 하고. 끝까지 개기자고.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이른 아침부터 국민 체조가 울려 퍼지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 고단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현장의 하루는 시작된다. 이런 대규모 공사 현장엔 엄청난 크기의 타워 크레인이 있게 마련이다. 타워 크레인은 말 그대로 탑처럼 생긴 크레인을 말한다. 항만 하역용이나 고층 건축용으로 발달된 크레인으로 초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 현장의 타워 크레인 기사 표영인 씨는 올해 경력 8년 차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일터는 까마득한 하늘 위다. 예, 저도 처음에는 밑에서 볼 때는 되게 위험해 보였는데 막상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와서 하다 보니까 모든 안전장치와 안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가 되려면 국가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표 씨는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일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 혼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도 적다는 것이다. 예, 신호 한번 해주시죠. 뭐 떠야 됩니까? 작업이 끝나고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순간 긴장했던 몸도 마음도 비로소 풀린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온전히 그만의 몫이 된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러울 때도 있지만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쪽에서 뭐 스트레스 받고 저희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아니면 일적으로 뭐 스트레스와 뭐 약간 그 비교했을 때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종을 만족해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몫으로 불리는 목공이다. 목공이 되는데 특별한 학력이나 자격 조건은 없지만 기본 자질은 있다. 자기가 어떤 그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머리 두는 회전이 좀 느리면 힘들어요. 따라가기 힘들고 좀 남들보다 좀 앞서가야 되고 좀 리더십이 강해야 되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것도 가르쳐주고 후배들한테 양성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력 20년의 베테랑 목공 정민영 씨.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배우나 연봉을 따져도 그렇고 특별히 화이트 컬러가 부럽지 않다고 한다. 퇴근 시간은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동절기 이렇게 겨울에는 보통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끝나고 그다음에 여름 그 정도 되면 6시 정도에 끝나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여유 생활을 많이 갖는 편이죠. 저희는 낚시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당구를 친다든가. 만족도가 높은 직업으로는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손꼽히고 있다.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김희원 씨는 후회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승강기의 역사는 산업화와 맞물려 있다. 승강기가 발명되지 못했다면 도시의 얼굴인 마천루는 없었을 것이다. 1857년 미국 뉴욕에 최초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면서 빌딩의 높이는 2배로 높아졌다. 150년이 지난 지금 승강기 기술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고 그만큼 안전관리원의 기술력도 향상되면서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승강기를 점검하는 데는 평균 40분 정도가 소요되고 하루에 4-5곳을 방문한다. 사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많다. 지금 현재 기계적인 방식에서 전부 다 그 전자적인 방식으로 바뀌어갖고 되도록 기름때도 덜 묻고 먼지도 덜 먹는 깨끗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이에요. 근무 시간은 8시 반에 출근해서 저희가 5시 반에 퇴근을 합니다. 이날의 마지막 점검이 끝났다. 나중에 크게 또 문제 생기시거나 이상 생기시면 전화 주시면 바로 처리 와서 처리해 드릴 거고. 네, 그럼 수고하십시오. 장점은 직업이 안정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껏에 최대한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 엘리베이터 기술이 또 쉽게 배워지는 기술이 아니고 자기 몸속으로 터득을 해야 될 기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죠.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는 33만 대가 넘는 승강기가 설치 운행되고 있다. 승강기는 기계식 주차 장치까지도 포함되는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고장났을 때 바로 하는 수시 점검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 한다. 거기에 정기 점검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일감이 떨어지는 일은 없다. 설치할 때 크기라든가 규격 그래서 나와있고 대기통이 1호기 2대 쉽게 말해서 이 일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건물들도 이제 많이 지으면은 그 또한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이 일은 그러니까 IMF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없이 꾸준하게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저녁 시간 김희원 씨네 집이다. 이른 시간인데도 온 가족이 모여있다. 특히 아들은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기 좀 소리 내봐. 어떻게 소리 난 거야? 거기 많죠.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랑 진영이랑 가족들을 이쁘게 꾸며오면 상을 준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꾸며왔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잘했다고 이번에 상을 줬네요. 야, 너도 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진영이는 아빠와 노는 법을 잘한다. 태어난 이래 줄곧 아빠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남편 희원 씨와 맞벌이를 하는 아내 은하 씨도 비슷한 시간에 출퇴근한다. 세 식구가 보내는 시간이 다른 맞벌이 부부는 물론이고 일반 가정보다 많다. 나오지 말라. 같이 출근하시고 같이 퇴근하세요? 네. 네. 저희 회사 이제 근처니까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또 같이 하고요. 너무 좋아요. 진짜 부부 사이가 돈독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 기사입니다. 김 기사. 이제 아침에 좀 티격태격 해고 출근을 했다가 네. 저녁 때는 또 퇴근을 같이 해야 되니까 또 오면서 그 티격태격 했던 것을 다시 풀고 집에 다시 들어오자. 예. 그리고 이제 아이도 집에 데리고 오고 또 밥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풀어지고요. 그래서 별로 싸우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은하 씨는 은행의 청원경찰이다. 청원경찰하면 남성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요즘은 여성들의 지원이 늘고 반응도 좋다고 한다. 전업주부였던 은하 씨는 지인이 이 일을 권했을 때만 해도 경찰 파견 근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일이 유단자나 건장한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안내 차원에서 가장 일선에 있는 서비스직이라는 걸 알게 되자 자신감이 붙었다. 그래서인지 이 일을 해내는 것이 무척 자연스러워 보인다. 동네 주민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은하 씨.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해내고 개인적인 일상을 주고받는다. 이런 점이 자신의 성격에 딱이라는 은하 씨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한 곳에 있어서는 전화 받고 그 일만 꾸준히 하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활동성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게 되고요.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되고, 아, 이분들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는구나라는 게 사람의 성격 같은 것도 좀 알게 되고요. 내 자신한테 좀 발전도 많이 되고요.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 스스로. 네. 아니, 그동안 많이 하시다가 이거 친구가 같이 잡으세요. 공무원은 지가 막 급하고 그럴 때는 막 이렇게 좀 은행 볼일 좀 지가 하면서도 알면서도 해달라고 그냥 부탁을 많이 해서 많이 또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서. 은하 씨의 작은 친절이 동네 주민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자주 있어요. 아주 많이요. 각박한 요즘 세상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붕어빵 한 봉지다. 한때 많은 차이를 보였던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의 임금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3D 업종으로 분류되며 대관시되던 것이 역전되기도 했고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로얄 블루 컬러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블루 컬러, 로얄 블루 컬러가 각광받고 있다. 그 선봉에 서 있는 것이 항공정비사다. 연락이 왔는데 엔진 스타팅 중에 바이브레이션이 있다니까 이미션 시스템 스파크 플러그하고 마그네트를 정밀해서 결함 사항이 생기면은 그 대치를 해서 작업하고 지금 빨리 알겠습니다. 경력 15년의 베테랑 항공관리사 안재호 씨. 비행기가 좋아 이 일을 택했다는 5년차 김광우 씨. 기계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경력 5년의 신덕규 씨. 항공정비사 삼총사가 떴다. 민감한 기계인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일어날 사고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도 빼는 걸로 해요. 비행기는 크고 작은 수많은 부품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늘을 나는 경이로운 기계 종합 예술의 걸작품이다. 초강력 엔진부터 작은 나사모까지 어느 것 하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비행기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항공정비사는 조종사와 마찬가지로 비행기 기종마다 기종 판정 증명을 받아야 해당 비행기를 정비할 수 있다. 일반 사무직보다 20% 이상 연봉을 더 받고 있는 항공관리사는 인기 직업이다. 항공정비사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공고등학교, 항공대학을 졸업하거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항공정비 관련 학과 등에서 교육을 받아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항공정비 경력이 없는 일반인이 정비사가 되려면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을 배우거나 민간 항공사 자체 훈련안에서 교육받고 입사하는 방법이 있다.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은 없고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생산하고 이런 거는 좀 외국의 선진국에 비해서 좀 뒤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선진국의 그 기술을 받아들이려면 그래서 이제 영어라든지 또 구라파 쪽에서는 뭐 불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익숙한 사람이 기술을 습득하는데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공정비사가 로얄 블루 컬러를 대표하는 직업이 된 이유는 대체할 수 없는 기술에 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이 있는 데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공사는 아무래도 그 기술력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이트 칼라보다 그 생명력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토대로 그 오랫동안 그 자기가 원하는 시기까지 거의 일할 수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를 생각하면은 어떤 비교 대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인문계에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 청소년들이 있다. 중학교 때 상위권이었던 이유정 양은 인문계를 버리고 과감히 전문계 고등학교를 택했다. 진즉부터 인생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 인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힘들게 명문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남들이 아직 잘 모르는 IT 계열을 공부를 해서 미국에 유학도 가서 제 전문 지식을 넓히고 싶어서, 그리고 전문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직 다른 사람이 개척하지 않은 분야를 제가 더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을 택해서 설린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교육을 갖다 좀 더 경쟁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만, 제도가 안 투자하면 결국 경쟁력은 개인이 갖추게 될 수밖에 없어. 아빠가 보기에는. 뭐 구글 아니라 구글 이상이라도. 왜냐면 모든 것은 결국은 본인 너한테 달렸다는 거는 누구도 해줄 수 없다는 건 이거 명심을 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니까 참고를 하라고. 이민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 젊은 친구들이 그쪽의 실력이나 현황을 제 나름대로 짧게나마 본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집중이 됐던 것은 과연 한국 쪽에서 그런 친구들이랑 미래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점을 저는 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설린 인터넷 정보부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그 담당하시는 김명환 선생님이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IT 수준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이 제가 우려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학교 같으면 제가 맡겨도 되겠다 하는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치호 씨가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의 교육 방법 때문이었다. 이 학교는 2000년경까지는 성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지만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해 입학 커트라인은 중학교 내신 20% 이내였고 올해는 학과에 따라 더욱 높아졌다. IT 분야의 CEO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자격증을 좀 따두고 있는데요. 이제 워드, 컴활, 정보 처리 기능사, 인터넷 정보 검색사,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전산회계를 땄고요. 현재 또 전자상거래 운영 기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경영학과부터 일단 진학하고, 네, 그렇게 하겠죠. 자, 얘들아,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하던 작업에 이어가지고 이제 마무리 못했던 작업을 오늘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자. 자, 시작해보자. 창업 수업이 한창이다. 시일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이다. 주입식 교육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잘 만들었네. 근데 나중에 이런 그 이미지 자체도 같이 좀 이렇게 변화해서 한번 볼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직 연결이 안 돼요. 그렇지. 전문계 고등학교가 그동안 그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안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대학을 선호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특성화하면서 이름만 특성화고등학교를 바꿔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모든 과정이 다 특성화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도 조금 바뀌어야 되고, 옛날 가르치던 거를 그대로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되고 새로운 카리큘럼에 맞도록 끊임없이 연수를 해가지고 그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줘야지만 특성화고등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기를 갓 벗어난 젊은이들이 모여 회사를 만들었다. 이 회사는 교육 컨텐츠의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로 꽤 매실 있는 IT 업체다. 이 회사의 CEO는 올해 21살의 김정명 군.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졸업생이다. 정명 군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회사를 차렸다. 시쳇말로 10대 후반부터 잘 나가던 정명 군은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현재 휴학 중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 실무 중심적인 기술 교육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대학교에 가서 전공을 익히면서 그때부터 실무적인 마인드를 심게 되는데, 저는 사전에 고등학교에서 실무적인 마인드에서부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모두 다 배양을 받았기 때문에 뭐 졸업하고 나서도 굳이 학교에서 전공 교육을 다 이수할 필요 없이 먼저 남들보다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죠. 뭐 그런 면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훌륭한 방법으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학력을 파괴한 사례는 의외로 많다. 이 회사 역사상 최고의 아이디어 왕으로 손꼽히는 윤생진 전무이사는 고졸 생산직 사원 출신으로는 최초의 간부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신지식인이시고 30대 초에 훈장을 타셨으며 미치게 살아라 등 4권의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또는 새벽 아침까지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저희들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시는 게 저희 전무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실패하고 나는 성공한 이유가 그 사람도 아이디어가 있고 나도 아이디어가 있는데 나는 아이디어가 관철되도록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진돗개 정신이 나에게는 또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성공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18,600여 건, 국제특허 17개, 5차례 대통령 표창, 그리고 사내 특집만 7번. 윤 전무가 이 회사에서 세운 기록이다. 120만 원을 투자해 매년 20억의 매출을 올리는 아이디어를 냈을 땐 윤 전무의 아내가 금일봉을 받기도 했다. 회사의 보배인 당시 윤 대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명목이었다고 한다. 구독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환경이다. 나는 한 번이라도 세상을 긴장시켜 본 적이 있는가? 그의 생활 신조다. 그런 정신과 노력이 학력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원동력이 됐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안 나왔지만 누구도 할 수 없는 기능을 보유한다든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기술을 가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길, 최고가 되면 학력은 의미가 없다. 언제나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패션 업계. 유독 텃세가 심한 패션 업계에서 게릴라 정신으로 우뚝 선 디자이너가 있다. 제너럴 아이디어라는 브랜드로 2006년 파리 유명 백화점 프랭땅과 봉마르시에 진출한 것을 비롯해 뉴욕, 상하이, 도쿄 등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디자이너 최범석이다. 그 최범석 씨의 패션쇼를 처음 제가 봤을 때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의 뭐랄까 진짜 그 전율 같은 게 저는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폭발하는 듯한 그 에너지가 충만한 그 쇼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런 패션쇼를 그런 컬렉션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제 현재 국내에서의 경력은 짧고 아직 그렇지만 해외에서 충분히 다른 젊은 디자이너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과 재능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앞다퉈 입으려는 옷을 짓는 남자 최범석.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모든 디자이너가 꿈꾸는 유럽 시장까지 진출한 촉망받는 디자이너지만 그의 이력서는 누구나 선망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범석 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다. 유학파가 넘실대는 패션업계에서 범석 씨 같은 고졸 이력으로 정상에 오르기는 전무후무하다. 허울만 남은 학력이 파는치고 급기야 거짓 학력을 간판으로 세상을 속이는 시대에 범석 씨는 오히려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시장에서, 거리 노점에서 옷을 짓고 옷을 팔아서 얻은 기회였다. 힘든 거는 처음에 옷을 했을 때 제가 전문 과정을 밟은 게 아니라서 혼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혼자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혼자 아는 게 또 지금은 저한테 참 그때는 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참 그게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힘든 거가 즐거움으로 바뀌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표가 없다면 되게 힘들겠죠. 지금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즐거운 것 같아요. 그에게 학력은 그야말로 껍질뿐이다. 디자인 기술보다 냉혹한 시장 질서를 먼저 배웠다.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모든 것을 혼자 배워나갔다. 그렇게 경험이 쌓이자 내공의 힘은 무시할 수 없게 될 것. 그것이 밑바탕이 돼 자신만의 디자인 세계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그 꿈을 버리지 말고 계속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사실 저도 지금 제 나이는 아직 젊지만 제가 옷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만에 여기까지 왔는데 시작한 지 1년, 2년 돼갖고 힘들다고 지쳐서 그만두면 10년 후의 모습은 없겠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그 10년 후를 생각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인문계, 화이트 칼라가 대세였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로운 눈을 가진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기술과 실력을 무기로 내세우면서 시대가 원하는 전문가, 바로 신인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